약했지. 송백 방학 때 고생했어. 고생하느라. 우리 한한수부터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 한한수에 137쪽부터 봐보자. 음, 136쪽이네. 얘니 방학 언제 끝나? 다음 주까지야? 아, 시간 많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오늘의 메인 주제는 어떤 직선과 곡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접선을 잡았을 때 y절편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근데 이제 가볍게 한번 우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가면은,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치?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 어떤 열린 공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보다 선분보다 밑에 곡선이 있으면 이거 이제 아르볼록이라고 불렀던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분보다 위쪽에 있으면 이제 위로볼록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르볼록은 기울기가 점점 증가였지. 그치? 점점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기점수의 함수값이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면 돼. 그냥 아래로 볼록은 이기점수의 함수값이 양수였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그치?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접선을 잡잖아? 접선이 곡선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보고 가면 되겠다.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인 상황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접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다.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판단해 보려고 하냐면은, 그 137쪽에 이런 얘기가 돼 있지? 그 가운데에서 한 뭐 조금만 내려가서 보면은, 고난도 문제의 경우 접선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됐어. 그치? 그래서 접선을 찾으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접선 상황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어. 여기 138쪽에 있는 스텝 1, 스텝 2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 좀 시작을 해볼게. 138쪽 보면 돼.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아래로 블록인 곡선에 대한 개수, 그 다음 위로 블록인 곡선에 대한 개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가자는 얘기. 상황 이해돼? 잠깐만. 어서 하지. 이제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1,0이 있어. 여기를 지난다고 했는데 기울기가 m이래. 근데 이 m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교점 한 개 생겨. 이 교점 한 개 생겨. 이렇게 긋어 한 개, 이렇게 긋어. 계속 지금 한 개란 말이야. 그치? 한 개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두 개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잖아. 그치?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접선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접선을 잡아보면은 하나, 둘 만들어진 상황인 거니까 여기를 경계해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 이 상황이 경계값이 된다라는 걸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마무리 지어보면 t, t 삼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잡아보면 t 마이너스 0분의 아니라 플러스 1분의네.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t 3승 빼기 0. 이게 미분계수, y는 x 3승인 거니까 미분하면 3t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 내보면 t 3승은 3t 제곱에 t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요거 전개하면 3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하고 나서 2t 3승 플러스 3t 제곱은 0인 거니까 따라서 t제곱으로 묶어보면 2t 플러스 3은 0. t가 0일 때도 물론 접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했던 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던 거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정답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지금 이거 기울기가 x축으로, m축으로 바뀐 거잖아. 그렇게 바뀐 상황인 거니까 우리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3을 요 미분한 함수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x 제곱에 대입하는 거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해서 답을 내면 된다. 그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근데 지금 위로 블록에 대해서 한 개,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 한 개, 이렇게 들어간 상황들을 찾을 수 있겠지. 여기 그 141쪽에 예제 1번 문제 잠깐만 한번 봐봐. 근데 지금 이렇게 칠판에 쓰고 나서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 책이 없어.
이거 좀 알고 가야 될 사실이 있어서 그냥 문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었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조금 생각하고 갈 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0,2를 지나간다 했는데 여기 0 대입했을 때 일단 극대 0에서 생겼고 x 2에서 극소 생겼어. 0 대입하면은 이 점이 0,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0,1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치? 0,2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디쯤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정답은 맞거든? 근데 한번 이렇게 봐봐. 문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를 했잖아. 어찌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기울기를 가파르게 음의 방향으로 그었어. 교점의 기수 한 개지? 이렇게 그으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이제 그었어. 여기서 그으면 여기 0,2라고 했잖아. 0,2에서 그어보면은 교점이 이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한 개. 맞지? 계속 한 개야.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좀 궁금해. 근데 이거 일단 한 개라고 쳐보자. 이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갔어.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계속 가면은 한 개. 계속 한 개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어디서 한 개가 깨지냐?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접선 잡으면 또 깨지겠지. 아까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이 부분에서 체크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고 더 가팔라져 버리면 그럼 이제 세 개가 된다 이렇게 잡히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세워서 여기다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한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 같다라면 이게 얼마인지 나오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풀어서 답은 맞았는데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만하지. 만약에 일단 이거 여기 변곡점에서의 변곡 접선을 한번 찾아보자. 변곡 접선. 변곡 접선 찾아본다 하면은 여기 0,1이고 여기 지금 이 부분이 2, 지 2, 8 빼기 12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이 변곡점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변곡점. 그치? 변곡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변곡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해보면 한 번 더 미분할 필요 없지. 바로 써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 1 대입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나왔지. 그치? 근데 0,2에서 여기 1, 마이너스 1까지 평균 변화를 잡아볼게. 잡아보면 1 증가할 때 3만큼 떨어졌지. 그치? 그러니까는 되게 절묘하게 변곡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를 지금 겹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무슨 말이냐면은 0,2에서 그냥 접선을 여기다 선을 그어봤더니 변곡점을 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변곡 접선을 찍고 지금 갔다는 얘기야. 그치? 무슨 말이냐? 얘에서 그러면 변곡 접선을 기준해서 이쪽을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하나고 변곡 접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잡아도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 그치? 여기 보면은 위로 블록 쪽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아래로 블록 쪽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씩 각각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점이 여기 찍혀 있었어. 이렇게 여기 찍혀 있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울기를 쭉 파악하면서 이제 불연속인 지점을 찾아라. 교점의 개수와 불연속인 지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은 얘가 여기 변곡 접선을 기준해서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지. 그치? 이거 지금 3번 뚫어. 한 번, 두 번, 3번 뚫고 지나간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여기서 지금 교점에서 한 개였거든? 한 개였는데 가다 보면 이쪽으로 이거 조금 내가 확대를 시켜볼게. 확대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지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했을 때 이렇게 지금 하나가 생기는 거. 그치? 이렇게. 하나, 둘 바뀌었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는 하나, 둘, 셋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버리면 하나, 둘, 셋이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다시 또 두 개가 돼. 두 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면 이제 한 개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는 이게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변곡접선보다 지금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자체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쪽 변곡접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풀었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위험하게 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반면에 여기 점이 있었어. 더 0,2보다 더 위쪽에 점이 있었어.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 여기서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이 찍혀 있어. 계속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계속 한계가 유지가 될까?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이건 유지돼. 봐봐. 이렇게 지금 한 개, 이렇게 한 개. 그러니까 계속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다 한계가 찍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변곡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볼 수 있겠어. 그치? 이게 기출에 많이 등장했던 아이디어니까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봐. 이 책에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돼 있지 않은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 그치? 여기 143쪽에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는 좀 잘할 수 있겠지?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 요 세 개 좀 잠깐 해보는 시간 가질게. 선이 컨디션 괜찮아? 좋아? 기숙사에서 왔어? 혹시 그 평점 검은색 책 오늘 내려고 갖고 온 사람들 있어? 그 지금 이름 써서 제출해주면은 오답 노트를 지금 만드는 걸 부탁을 드려놓을게. 오늘 안 갖고 왔으면 다음 시간에 좀 갖고 와줘. 뒤쪽에 문제가 있어. 아 그래? 이거 좀 하고 낼까 그러면은? 그리고 틀린 것도 이렇게 표시가 안 돼. 표시가 안 돼 있어? 이거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이미 수업에서 그치. 맞아. 급하게 풀고 있어요. 차근차근 해보고 다 되면 좋아. 한번 쭉 복습하는 겸 해보자. 다 됐어. 네, 이거 다 나 겁니다. 아, 네. 이 걷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니까 좀 적게 틀린 사람들은 열 몇 개 틀린 사람들 있었고 많게 틀린 사람들은 50개에서 60개 정도 틀렸더라고. 저 책에서. 근데 오답 노트를 받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내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해줄게. 그냥 문제 다시 풀어보기만 하지 말고 풀고 또 틀렸어. 그러면 고치고 나서 원래 책에서 무슨 말을 했었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그 토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었던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그 오답노트 또 제출해줘. 그럼 틀린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오답노트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정 4권은 좀 그렇게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엔제 실무로 확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근데 예제 2번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됐어. 넘어갔어. 예제 2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 예제 2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됐지? 1과 2 사이다. 근데 문제에서 알파 x랑 그 다음에 2x 그리고 이쪽은 베타 x 이렇게 돼.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이 상수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데, 이거 야, 무심코 그냥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죠. 얘 최소값을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 얘기는 요 베타는 작을수록 좋고 알파는 클수록 좋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깔고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얘는 y는 2x승을 약간 과장되게 그려볼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이렇게 갖다 약간 과장되게 그려볼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우선은 뭘 체크해보냐면은 문제에서 1, 2가 어딘지를 한번 각각 확인해봐. 곡선에서. 곡선에서 1, 2가 각각 어딘지를 확인해보면 2는 뭐 이렇게 잡아보면 2에서 2의 제곱이지. 2,2의 제곱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베타 x가 있다고 했으면 얘보다 더 작은 기울기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 그치? 왜냐면은 곡선이 1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건 모르는데 얘보다 직선이 지금 위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이 지금 이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괜찮은 상황인 거. 그치? 그러니까는 어디를 경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2,2의 제곱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간다라면은 정확히 이게 베타가 가장 작을 때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 클수록 좋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렇게 잡혔다고 해봐. 이렇게. 이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얘 알파 x가 y는 알파 x 이렇게 긋고 나면은 이 녹색보다 곡선이 위에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1이 지금 이런 데만 있지 않으면은 지금 괜찮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보면 점점 커지다가 어디까지로 지금 경계를 볼 수 있을 거냐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점이 일단 뭐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접할 때. 접할 때를 생각한다 하면은 그러면 이거 미분해보면 되잖아. 미분해서 y는 2x승인 거니까 다시 미분하면 또 그냥 2x승 이렇게 나와버렸지. 그치?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값에 따라서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 이 지점이 뭐가 되면 될까? 이 부분이 여기가 1이 되면 돼. 1. 그러니까 1과 2 사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1과 2 사이. 1과 2 사이라고 한 상황에서 여기가 1이 돼버리면은 1과 2 사이에서 요 곡선은 지금 이 직선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요 직선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면은 된다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 위쪽에 이 직선보다 밑쪽에 요거를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좀 경계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1일 때는 1,2거든?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보면 1,2야. 1,2.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2인 거야.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는 2분의 2의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치? 준이 좀 이상해? 괜찮아? 응. 애초에 1,2라고 하는 점을 먼저 찍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1,2랑 2,2의 제곱이 있는 거야. 1,2, 2,2의 제곱.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보다 지금 밑에 있어도 괜찮긴 하지만 접할 때가 지금 가장 기울기가 크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예제 3번도 괜찮았어? 예제 3번? 예제 3번은 그럼 넘어갈게. A의 최대값은 2가 나왔는데 그 탄젠트 2x의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치? 기울기를 구하면 미분했을 때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2x 나왔지? 거기다 0 대입하면은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 예제 4번은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 위로 블록인 상황은 접선들이 전부 다 곡선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요 예제 4번도 바로 1,2 그러니까 fx를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해서 기울기 찾고
접선이라고 그냥 만들면 되지.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GX가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146쪽으로 가보자. 146쪽.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야. 접선의 개수.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좀 특이한 사참수 있지. 사참수인데 공통 접선,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인데 접선이 하나인 경우가 있지. 그치? 이런 경우는 뒤에서 다시 다룰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는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책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특별하지. 접점이 두 개인데 접선이 하나인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은 공통 접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접점의 개수를 찾았을 때 그게 곧 접선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접선을 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이렇게 또 한 개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으로 한 개가 있고 위로 블록 쪽으로 또 한 개가 있어.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은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건 전부 다 접점이 다 달라서 그래. 접점 하나, 둘, 셋, 이 접점의 개수를 그냥 방정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도 나중에 함수를 바꿔서 생각을 해도 결국에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는 같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특별한 상황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렇게 돼 있지.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는 접선에 대한 접점의 개수랑 같고 그건 접선의 개수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예제 1번은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제 1번 한번 연습해봐. 예제 1번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를 좀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 예제 1번. 무슨 상황인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래로 블록 상황을 만들어 놨어. 이 상황에 대해서 y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y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뭘 잡으려고 하는 거냐면은 접선을 잡으면서 y절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y절편.
그치? 그럼 y절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접선을 잡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이렇게 y절편이 여기 찍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을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보면 y절편이 여기 찍혀. 여기서 그거 보면 또 여기 찍혀. 그럼 결국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y축 위에 여기 여기에서 접선을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야. 극대값이 된다를 얘기해야 되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 밑에서부터 y절편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렇게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으로 다시 이제 x 좌표가 양수를 바뀌었어. 양수를 바뀌어가지고 쭉 간다라면은 여기 이렇게 그어보면 y절편 여기 찍혀.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찍혀. 이렇게 그어보면 또 여기 찍혀.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갔던 y절편이 이렇게 x좌표가 양수로 바뀜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려갔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한 함수인 거야. 그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f에 요렇게 지금 가는데 GA 값이 계속 증가했어.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진 형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0, 그 다음에 F0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F0. 왜냐면은 0을 대입했을 때 F0, 요 좌표가 y절편이 가장 클 때였거든. 극대값. 그치? 이렇게 좀 표시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도 이해해 볼 수 있냐면은 엔트캡 미적분도 좀 풀어봤어? 하고 있어? 그냥 요런 거 이 NZ에서 이런 게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y절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여기서 나온 식이거든. y는 f'(t) x-t 플러스 ft. 여기에서 이제 x값에다 0을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x값에다 0을 대입해버리면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t f'(t) 하고 플러스 ft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게 지금 y절편에 대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새로운 함수 g라고 해볼까? 뭐 gt 이렇게 본다면은 g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gt의 그래프 개형이거든. 그치? 그러면은 좀 전에 그래프를 추론하면서 이해를 해봤지만 얘를 다르게 본다면은 미분을 한번 해봐. 미분을 해보면 g't는 앞에 거 먼저 미분. f'(t)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t f'(t). 이거 미분하면은 플러스 f'(t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t f'(t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지연아 이거 한번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f'(t라는 거는 항상 부호가 뭐야? 요 상황에서는 양수지. 아래로 블록인 상황. 이게 지금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t라고 하는 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였던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증가한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플러스인 거잖아. 플러스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지. 그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쪽에서 보면 증가 감소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뭐도 한번 해보냐면은 이 형 연습한 거 교점의 개수에 대한 연습도 한번 해볼까?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는 어떻게 그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상황에서 x값이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어떤 0,k가 찍혀 있어. 0,k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이건 좀 쉽지. 그러니까 0,k가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두 개야. 그치? 두 개인 상황인 건데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 딱 만났어.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선 유일하게 한 개가 된다. 한 개가 되고 여기를 넘어가면 한 개도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
책에서 하나를 더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변곡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y절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를 잠깐만 추측해봐. 바로 설명해볼게. 150쪽에 있는 내용이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건 결론 내봤어? 괜찮지? 아까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하면 여기다 그냥 바로 이어서 붙여볼게. 얘가 여기서 함수가 지금 이렇게 변곡점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 이렇게 간단하면은 그럼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 변곡점에서 GA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때 이 y절편이 가장 작을 때라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가 버리면 이게 되게 절묘하잖아. 접선이 밑에 있었던 애인 건데 변곡점을 지나가면 접선이 이제 위를 타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다시 y절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아까 1번, 2번까지 했었다 하면은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y절편이 저렇게 타고 간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거 미적분에서 엄청 잘 나오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x에다 0 대입해서 유도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풀어서 외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건 많이 나오거든. y절편에 대한 함수는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요거는 좀 외워놓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주 나와 이거. 미적분에서. 그래서 이 152쪽에 가서 한번 살펴보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 뭘 보면 되냐면은 그냥 여기 3참수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바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변곡 접선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고 나면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데서 접선을 잡아보면 접선이 몇 개 생기지? 여기서? 에다가 그치. 한 개 더 더해지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약간 고민하다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는 두 개가 생긴 거야. 그죠? 두 개가 생기고 저쪽 위로 블록에 대해서 한 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오늘 이 직선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인 곡선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보면 되겠다. 여기 지금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변곡점을 기준해서 이쪽도 세 개가 되겠지. 그치? 세 개, 세 개. 여기는 몇 개일까? 점이 이런 데 찍혀있어. 이렇게. 한 개. 그치? 그러니까 위로 블록 안쪽에 들어와 있는 애는 하나도 없지만 위로 블록에 대해서는 없지만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곡 접선 위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는 변곡 접선 위의 점에서는 접선의 개수 몇 개 생겨? 하나야, 둘이야, 셋이야? 두 개. 여기서 이건 원래 변곡 접선이 있었던 애인 거잖아. 이거 말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얘는 지금 두 개인 거야. 그래서 2 오다가 변곡 점에서만 몇 개?
여기서 한 개, 이렇게 되고 2, 2, 2 이렇게 지금 계속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거니까 이해를 통해서 괜찮으면 이제 암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여기 152쪽에 수능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잠깐 점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 y는 fx를 x는 a와 변곡점을 경계로 정확히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데에서 만약에 x는 a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a 값이 이렇게 올라옴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달라지는지, 여기 한 개 한 개 한 개에다가 이쪽으로 가면 세 개로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변곡점에다 그은 접선의 개수는 당연히 달라지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말 되어 있지. 4번에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말 보면은 직선 x는 a가 y는 fx 혹은 변곡점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점만 접선의 개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돼요. 그치? 그래서 오늘 했던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153쪽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상수함수랑 fx 사이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증가함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함수가 있을 때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어보면은 증가함수만 알고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 대해서는 뭘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냥 교점의 개수만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변곡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봐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예제 5번이랑 그 다음에 예제 6번 정도까지 풀고 우리 이제 평정으로 넘어갈게. 예제 5번이랑 예제 6번. 이해했어? 여기까지? 졸려? 아픈 거 좀 어때? 괜찮아? 다음 주에 빨래는 거 있어?
이거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볼게. 지금 우리 했었던 문제들의 좀 연장선상이라 봐야 되겠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y는 x 플러스 t라고 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t의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보이거든? 일단 이 밑에서 온다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당연히 교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치? 하나, 한 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접하는 순간이 나오겠지? 이 접하면 얘도 한 개. 그치? 근데 중간에 이렇게 연계가 생겨. 그치? 안 만들어지고 더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다시 접하니까 한 개. 그치? 더 올라가면 여기 또 두 개인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되고. 가다가 보면은 여기까지는 두 개인데 또 위로 올라가면 한 개가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오다가 0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가다가 두 개. 다시 또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불연속이 여러 군데서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불연속을 막으려고 하면 확실한 지점, 불연속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 여기를 경계로 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두 개에서 한 개로 바뀐다는 건 확실하지. 그치? 나머지는 그러면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불연속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냐? 사실 이 곡선을 올린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곡선은 지금 고정돼 있어. lnx 빼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 로감수 얘기한 거야. 로감수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 참수를 밑으로 내려. 그치? 이 참수는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잖아. 밑으로 내려서 어디까지 내리냐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이 접선에 닿을 때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닿을 때까지 내려버리면 그래프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는 이 지점에서 지금 잘린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면은 한 개 한 개 한 개 올라가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네. 내가 지금 아까 한 개라고 했어? 여기 두 개였네. 전부 다 두 개였어.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지금 하나 둘인 거니까 두 개지. 두 개 하다가 여기도 여전히 두 개인 거야.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그치? 쭉 올라가면은 계속 이쪽에 두 개 다 잡히는 상황을 알 수 있겠지. 여기 지금 바뀌어버리지. 두 개 가다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잘라지는 지점에서 이제 딱 두 개 찍고 한 개 한 개로 이렇게 바뀌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 부분이 두 개 가다가 마지막에 얘를 지나가 버리면 한 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계속 2여다 1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은 요 보라색 접선이 요 로감수랑 이참수의 공통인 접선이 되어야 돼. 공통인 접선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엄청 유명한 문제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접선을 잡아서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관련 문제들이 계속 이제 시험이나 여러 가지 뭐 실무나 엔제들에 또 더 등장을 하게 될 텐데 했을 때 이런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는 오늘 이제 하나 얻어간다라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럼 그쪽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셀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3쪽까지 좀 다시 복습을 하고 앞에 좀 밀린 거 있으면은 그거 좀 고쳐 오도록 할게.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 미분법에 대한 이제 나머지 부분 나가는데 점점 더 중요한 게 많이 등장하니까 여기 다음 시간에 좀 마저 해보기로 하자. 잠깐 쉬었다 갈게.
우리 계속 해보자. 기절했네 거의. 미니 미정모 좀 풀어봤어? 미니 미정모? 어땠어? 단을? 아이 왜 안 풀어봐? 희원이 어땠어? 다 기억이 났어? 아 근데 이제 곧 기억이 안 날 거. 왜냐면은 미니 미정모가 훨씬 4배로 빠를 거거든 속도가. 그러니까는 복습 효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좀 겹치는데 미니 미정모가 훨씬 빨리 푸니까 그러니까 16회분씩 푸는 거니까 훨씬 앞서갈 거야. 미정모에서 다 못 푸는 거 미니 미정모에서 풀게 될 거니까 지금 처음에 초반에 좀 겹쳤지. 근데 좀 지나가면은 좀 기억 안 날 만큼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 어때? 26번, 27번에서 틀려? 아니면 안정적으로 맞추고 있어? 미나 어때? 틀릴 때 있어? 아니면 괜찮아? 미나 어때? 해봤어? 좀 해봤어? 그냥 미정모만 했어? 미니 미정모는 아직 안 했고? 오늘 시즌2 또 나눠줄 건데 그거 왜? 해야지. 학교에서 이제 자습 시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어때? 많이 주고 있어? 우리 그러면 평정으로 가보자. 평정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159쪽까지 했었는데 이 회색 책도 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해줘. 검은색 책이랑 회색 책이랑 같이 좀 다 제출해주면 선생님이 열심히 원본 문제 다시 만들고 계시거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복습할 수 있게끔 해볼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정방향 추적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 근데 그럼 오늘 이제 수열 마무리 짓고 이제 수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역추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추적은 이제 많이 하고 있겠지만 연습 많이 하고 있지? 근데 크게 2가지 정도는 좀 행동 영역을 좀 기억을 해놓자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놓고 내가 바로 가볼게.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n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나면은 an이 0보다 작을 때, 이쪽은 an이 0보다 큰 같을 때에 대해서 사망이 2야. 근데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a1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럼 이거는 사실 정방향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할 때는 이제 차탕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우리 역방향으로도 한번 해보자. 왜? 어차피 A1, A2, A3를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냥 답은 나올 거란 얘기야. 그치? 근데 역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겨울방학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편리하다고 했던 거. AN이라고 하는 거는 A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빼기 4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지. 이렇게 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은 다시 한번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면은 계산이 좀 오류가 없고 좀 빨리 풀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좀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건 확인하면서 안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그냥 제끼면서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런 것들이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게. 사망이 2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펼치는 거야.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치? 하는 순간에 음수 양수여야 되는데 이미 이거 지금 음수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 바로 제끼는 것이 또 이렇게 제끼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한 번 더 쓰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음수 양수 이건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를 좀 점검을 해놓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160쪽에
그래서 이 넘어가면은 그 161쪽에 있는 부분에 가운데 이런 말 있지? 161쪽의 가운데 쪽에 보면은 계산한 값이 괄호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체크해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162쪽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점화식을 아예 역방향으로 바꿔버리면 문제를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놓으면 되겠어. 그치?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읽어보기로 하고 164쪽에 있는 내용들 잠깐만 한번 풀어볼까? 하고 이거 지금 바로 넘어갈게. 164쪽에 있는 내용. 계산이 틀렸는데. 막 지우지 마. 한번 어디 틀린지 한번 찾아봐봐. 거긴 괜찮은데? 안 돼. 예언이 뭔가. 이거. 답이 아니야. 지훈이 피곤해? 잘했어.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2에서 출발한 거지. 14 쓴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계산이 틀렸어. 여기다 대입해봐. 1 빼기 1하면 0인 거잖아. 2 곱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쓴 거지. 4 대입하면 3인 거고. 근데 이거 옆에 책 옆에 써져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거 좀 잠깐 설명해 줄게. A 5 4 3 2 1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좀 전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해보면 여기가 2지, 그 다음에 대입하면 1 4야. 이게 만든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1에서 또 펼쳐나가면은 0
2, 그다음에 이쪽은 펼쳐나가면 4 대입하면 3, 8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쓰면서 가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보면 여기 이 결과값이 위에 거는 홀수고 밑에 거는 짝수여야 돼. 홀짝, 홀짝 이거 안 된다. 홀짝 이렇게 됐다 판단했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거로 펼쳐나갈 때 얘 2, 1, 4, 0, 2, 3, 8 이렇게 나왔었던 거잖아. 근데 어떤 항들끼리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값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얘를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 1, 4, 1, 4, 0, 2, 3, 8이 다시 이렇게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이런 구조를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해봐. 여기 2가 나왔는데 다시 2가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갔다. 그치?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쉬웠던 이유가 있어. 예제 2번이 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값에 대한 얘기거든. AN?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예제 2번 문제는 AN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N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항들끼리의 그냥 규칙을 준 거야.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A7, A6, A5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면은 그냥 그대로 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2였지? 2였으면 문제에서 요게 n이 홀수일 때였어. n이 홀수. 밑에 건 n이 짝수.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위에 거 대입하고 짝수일 때 밑에 거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2 곱하기 6 플러스 1이니까 13.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n이 홀수일 때. 여기가 홀수일 때인 거잖아. 그냥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빼기 5 하면 8. 이렇게 쭉쭉쭉 그냥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8 곱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33. 33에서 3 빼면은 30. 30에다가 곱하기 2하고 플러스 1하면 61. 여기서 또 1 빼면 60. 이렇게 다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방향으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역방향에 대해서 오늘 그냥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꿀 수 있으면 이거 잘 바꾸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 로그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바꾸기 어려운 애들도 있어. 근데 이렇게 AN에 대한 정리가 될 때는 점화식을 바꿔놓고 계산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랑 지우면서 가는 거 좀 정확하게 지키기.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칠판 지우고 이제 그 다음 단원 설명을 해볼게. 나머지는 또 숙제로 하기로 하고. 혹시 여기까지 좀 뭐 숙제 해오면서 어려웠다라거나 잘 못 풀었다라거나 하는 그런 문제 없었어? 괜찮아? 뭐 있었으면 잠깐 설명해 줄게. 아니야? 몇 번? 69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줘. 이거 하나 하고 할게. 69번 괜찮은 사람들은 잠깐 풀고 있고 69번 잘 안 됐던 사람들은 같이 해볼게. 69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였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점화식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풀어봐라 라고 했던 건데 특히 부호의 변화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냥 주기가 있는지 체크해라 라고 했던 거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 69번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 69번에 이제 조건 보면은 가조건은 an 플러스 1은 하고 이쪽이 an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n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밑에 거는 an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 관찰해보면 나조건은
이 주기가 있다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an 플러스 3은 a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8항 곱하기 12항, a8 곱하기 a12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주기를 바로 이용을 해보는 거야. 주기를 이용을 해서 얘를 낮춰놓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끝까지 제일 낮은 숫자로 낮춰보면 A8이라고 하는 건 A2야. A1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3, 3, 3 계속 빼나가는 거니까 3항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쪽이 플러스 플러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2항 3항이 둘 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이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둘 중에 하나만 지금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플러스 플러스가 맞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맞을까? 이 상황에서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왜 안 돼? 왜냐면은 그렇지 잘했어 그럼 자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 음수가 나오면 그 다음 항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수열은 사실은 자취가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다가 음수 쪽으로 가는 순간에 휙 튀어 오른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봐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건 되지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잡고서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생각도 중요해. 근데 어차피 A1에 대한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A2, A3를 지금 나열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2를 어떤 미지수로 잡아보자. K. 그러면 K에 대해서 K 지금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그 다음 거는 K 빼기 2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얘도 지금 K 빼기 2도 K 빼기 2 만들었을 때 3항도 양수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 있었어. 3항도 양수인 거니까 K 빼기 4를 이렇게 또 쓰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5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K 빼기 4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게 양수야. 한 번 더 뺐어. 빼버리면 그러면 이거 K랑 K 빼기 6이랑 같아야 되거든? 세 개마다 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랑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를 곱했겠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응? 마이너스 3이라고? 내가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3K 플러스 12. K.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3K 플러스 12.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값이 K랑 같아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서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K. 괜찮지? K가 3이 나왔으면 여기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주기를 잘라도 되지? 이렇게 잘라서 간다라면은 처음에 3,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여기 이제 한 주기의 합이 16개가 있는 거지. A1으로 놓고 A1을 미지수로 놓고 A1을 미지수로 놓으면 훨씬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어. 왜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이 A2랑 A3에 대한 조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미지수를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돼. 무조건 첫 항을 기준으로 해서 미지수를 잡는다 하면은 문제 풀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뭘 생각해 보냐면은 이 점화식 정복하기라고 되어 있는 170종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지금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이게 내 겨울방학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했었지. 첫 번째는 점화식의 구조를 관찰해라. 점화식 구조의 구조를 관찰하는데 이거를 뭔가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해가지고 연립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나열을 하면서 뭘 파악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게 있었지. 근데 점화식 구조 보고 두 번째는 제한 조건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점화식에는 특정 항이 몇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첫 항이 3이다라든가 5항이 2라든가 시그마 캔 1에서부터 3까지가 5라든가 이런 정보들인데 특히 어떤 것들을 좀 유심히 봐놓냐면은 약간 이런 거 있지. 절대값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하는 게 얘기 아니라 약간 어정쩡하게 A5는 절대값 A7과 같다 이렇게 줘놓고 아무 정보를 더 안 주는 문제들이 있어. 그치? 그렇게 한다라면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거는 5항, 6항, 7항에서 준 출발을 해보라는 얘기야. 문제풀이에서 출발을. 그치? 아까 여기 마찬가지. 이거 보면은 A2, A3에서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A1호를 미지수로 잡아버린다면은 풀이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첫 항을 미지수로 잡거나 마지막 항을 미지수로 잡는다라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왜냐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출이나 뭐 엔제나 실무에서 나오는 많은 수열 문제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 여기에서 5항을 미지수로 놨어.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정방향으로 추적을 해.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5항은 세모고 6항은 동그라미 7항은 네모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잡혔다고 해봐. 그치? 모순이 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5항이 세모라는 게 잡혔으면 반대로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첫 항이 뭔지를 찾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디를 미지수로 잡고 출발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뭔지 봐야 되거든. 물어보는 게 뭔지. 물어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보면 되겠다. 그치? 물어보는 게 1항인데 반대로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든가 저 뒤에 있는 상을 물어봤는데 앞으로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잖아. 그치?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그 171쪽에 어디에다 한번 줄을 쳐놓냐면은 171쪽에 어디부터 나열할 것인가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171쪽 제일 윗줄에 어디부터 나열할 것인가. 이게 초기값 정하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첫째 항이 1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접근이 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그 밑에 있는 예시 봐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밖에 없지 결국에는 A2 더하기 A4가 4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항과 4항을 먼저 찾게 만든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역추적을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게끔 좀 익혀놔야 되겠다. 그치? 근데 172쪽에 있는 거 정방향으로 갈지 역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여기 밑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구의 항보다 주어진 항이 뒤에 있다. 그 역추적. 주어진 항보다 구의 항이 더 뒤에 있다. 정추적.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풀긴 하지만 저번에 지난 시간에 정방향 추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방향 추적에서 실제로 5항이 1이다 줘놓고 나서 앞에서부터 미지수 잡아서 풀었던 문제도 있거든. 그치? 그걸 생각을 하면은 좀 둘 다 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판단력을 좀 길러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겠다. 그치? 예제 1번 정도 하나 풀고 우리 이제 수투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숙제로 줄 테니까 그거 살펴보고 거기. 혹시 수투책 그 빨간색 책 없는 사람 있어?
좀 헷갈리는 거 없어? 지금 수원에서? 아까 또 누구 없었지? 우리 수투책으로 좀 넘어가 볼게. 수투책 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한번 다시 정리해 봐야 될 내용들도 있고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우리 체크해야 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 10쪽으로 가면 돼. 10쪽. 이제 시작하자마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미분 가능성. 근데 미분 가능성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이제 나는 여기다 좀 강하게 표시를 해놨어. 뭐냐면은 10쪽의 제일 위쪽에서 한 네 번째 줄 미분 불가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찾은 후보를 미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두 가지가 결국에는 문제풀이의 핵심이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미분 불가 의심점에 대해서는 사실 하람수에서도 얼마 전에 연습을 했었거든. 그치? 근데 그거는 특히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대체로 수투에서 나오고 있는 함수들은 당연히 합성함수나 역함수 상황은 지금 아니게 되겠지. 물론 특이하게 합성함수에 대한 대응관계가 나올 때 있긴 한데, 대체로는 뭐를 두 개를 보면 되냐. 실질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은 절대값 함수랑 구간별 함수 이 두 개다라고 하는 거에 좀 밑줄을 쳐놓으면 되겠어. 절대값 함수랑 구간별 함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 얘네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새로운 함수가 출제되는데 그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침착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14, 15번, 21번, 22번급 문제들의 풀이에 열쇠라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잖아. 이거를 좀 제대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더 실무 풀 때나 엔제 풀 때 좀 더 익숙하게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치? 그거를 생각해놓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깨부수는 거야. 일단 이 첫 번째 토픽에서는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별로 어려운 점 없어요. 11쪽에 넘어가면은 결국에 함수값이 다를 때 당연히 불연속인 부분은 미분 불가인 지점인 거고, 미분 개수만 다를 때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림 보면은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가면은 그러니까 첨점에서 미분 불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치? 그래서 여기 12쪽으로 바로 넘어와. 12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함수값이 같다, 미분 개수가 같다를 이용하면 풀리는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고난도 문제에서는 미분 불가 후보를 찾고 찾은 후보를 미분 가능으로 만들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12쪽 제일 왼쪽에도 다시 한번 써져 있지. 미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의 주된 목표는 미분 불가 후보 찾고 후보를 미분 가능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 만약에 박스 안에 있는 문제 답을 내보면 A의 값은 뭐가 될까? 0이 아닌 극값을 가질 때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 A는 1이야 3이야 아니면 둘 다 돼? 2면 그치 정답이 되는 거지. 0이 아닌 그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근데 3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0이 아닌 그 값을 가질 때라 했구나. 그럼 이게 맞겠다. 그치? 이렇게 좀 찾으시면 되겠다. 여기 예제 1번부터 한번 바로 연습해 볼까? 예제 1번. 근데 연습하는데 그 예제 1번은 내가 이거 못 푸는 사람 없겠지만 이 관점 좀 자꾸 정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x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못 푸는 사람 없을 거니까 내가 바로 풀어볼게. 2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쪽은 x가 2보다 클 때. 그치?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2 대입하고 2 대입해서 같고 미분하고 미분해서 2 대입하면 같다. 이건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말고 어떤 걸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였냐면은 둘이 빼기 함수로 생각해봐. 빼기 함수로 본다라면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붙이고 x제곱 플러스 b를 이렇게 빼는 거. 그치? 이거는 그러면 뭐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x 그치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갈까? 그렇지 제곱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만나는 것까지 되는 건데 제곱까지 있으면 접하는 것까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qx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반드시 잘 알아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를 생각해서 식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놓으라. 이게 훨씬 풀이가 빠르거든. 이렇게 가는 게. 그치? 원리가 이런 거였었지? 저런 거 했었나라고 하는 표정을 지어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쪽이 A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Y는 fx 여기가 Y는 gx 이렇게 됐다라 하면은 결국에 빼기 함수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접하는 지점은 여기 x축에도 접할 거란 말이야. 접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들은 이가 만약에 이 부분이 뭐 3차 함수였다 해보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고 이쪽은 2차 함수야. 이렇게 됐다 하면은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한번 얘가 이런 식으로 빼기 함수를 만들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이만큼의 차이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를 꽂히는 거야. 이 차이가 여기 꽂히고 얘는 0이 되는 거야. 여기 차이가 또 이렇게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fx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했다를 생각해봐.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A인 지점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이 되었게끔 지금 만들어 보려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려 하면은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x-1을 2개 이상 인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식을 바로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풀이니까 요거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 예제 2번, 예제 3번 정리해보고 나서 예제 2번, 예제 3번이랑 거기 17번, 18번까지 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보고 우리 한 달은 정도만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볼게.
이게 뒤에 봐. 아, A가 거의 직선이 안 들어가 있네? 거의 직선을 이렇게 좀 넣어줄게. 여기 뭔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직선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왜 내 거에는 있는데 거기는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고 접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접하고 접한 상황. 당연히 질문이 나올 만하네. 장난 헷갈리는 거 없어. 응? 응? 아, 앞에 거? A보다 작고 나왔을 때 0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렇게 1인 지점에서까지 그럼 어디 이상해? 빨간색이 진짜 이렇게 됐네. 아, 미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다. 뒤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34점. 직선이 이거 환불가 되는 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요거 내가 좀 바로 얘기해 볼게. 빨간색 선이 인쇄 상태가 조금 이상하게 있는데 이거 내가 PDF로 올려줘야 될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래프에 빈 곳이 있으면은 조금 수정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네. 단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응? 여기부터 이상했어.
빨간색 선 좀 인쇄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내가 좀 빨리 조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게. 조금 기다려줘. 이거 일단 PDF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요거 좀 진도 많이 나가고 수도 진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 하란수도 좀 계속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도 이제 그 급식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뭐 도장도 찍어주시고 할 건데 밀리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엔티켓이랑 이온 엔제 같은 것들은 당연히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은데 우선순위를 평정이랑 하란수 제대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미정모 그 다음에 미니 미정모 콘스턴트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그날 그 주에 챙겨야 될 것들을 좀 먼저 챙기고 엔제를 충분히 그 뒤에 좀 더 풀기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서 좀 밀리지 않게끔 해줘. 그래서 엔제는 일부러 이번 급식표에는 이름은 안 써놨거든. 그러니까는 다시 수원수투 미적분 반복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미 엔티켓 다 풀고 이온 엔제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엔티켓이 뭐 좀 아직 마무리 안 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 좀 부지런히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자. 그치? 우리 자리를 옮길게요.